아파트 복도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빗자루 소리. 쓸고 또 쓸고. 한 칸 한 칸 조심스럽게 바닥을 정리하던 그 노인의 뒷모습은 늘 조용했고 늘 겸손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 누구 하나 그분에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녀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랬다. 아, 또 막아서네. 며칠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와 마주쳤을 때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내 앞에서 서성이는 그 노인의 걸음이 느려 답답했고 급하게 나가야 했던 나는 고개를 돌리고 인상을 썼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그 평범한 노인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의 사장님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반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삶, 그녀의 깊은 진심, 그리고 그녀가 나를 왜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는지를 깨닫기까지 나는 무너져야 했다. 이봐요, 좀 비켜줄래요? 시간 없거든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얼굴에 드러난 건 분명했다. 나는 출근 시간에 늦지 않으려 허둥지둥 뛰쳐나가던 참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건 허리를 반쯤 숙이고 걸레질을 하던 노년의 여성. 청소 도구함을 옆에 둔 채 조심조심 문틀을 닫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뒤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엘리베이터 문 앞을 막고 있었다. 나는 기다리기보다는 구겨진 표정을 감추지 않은 채 재빨리 계단으로 향했다. 속으로는 욕지기가 올라왔다. 청소 시간 좀 맞춰서 하지. 회사로 가는 길. 나는 늘 그렇듯 커피를 한 잔 들고 시끄러운 지하철을 지나 회사 건물 15층으로 올라갔다. 우리 회사는 꽤 잘 나가는 중견기업이었다. 나는 영업팀 막내였고 이른바 적당히 눈치 보고 열심히는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위치였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동기들과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야, 너네 아파트에 그 청소하는 할머니 알지? 맨날 복도에 물 줄줄 흘리고 지나가면 미끄러질까봐 진짜 짜증나더라. 응, 알아. 맨날 복도에서 마주치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 그냥 고개 숙이고 청소만 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나만 무례했던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작은 찜찜함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할 정도로 자주 그 할머니를 마주쳤다. 퇴근 후 아파트 입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앞에서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마치 날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내가 그 앞을 지나가면 그녀는 늘 조용했다. 고개를 숙인 채 마스크를 눌러쓰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나는 늘 그랬듯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상했다. 밤늦게 퇴근해 주차장에서 내리던 순간 그녀가 내 쪽으로 잠깐 시선을 준 것이 느껴졌다. 눈빛엔 어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묘한 정적 그리고 슬픔 같은 게 담겨 있었다. 왜 저렇게 날 보지? 나는 괜히 찝찝해져서 고개를 돌렸다. 며칠 뒤 회사에서 부장님이 내게 말을 걸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냐? 아니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요. 사실이었다. 요즘 꿈속에 자꾸 아파트 청소하시는 그 할머니가 나왔다. 쓸고 닦는 모습을 하염없이 보고 있는 꿈. 깊은 어둠 속에서 빗자루 소리만 들리는 그 정적. 나는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분명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계속 불쾌했다. 계속 마음이 찝찝하고 죄책감 같은 게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다.
내 인생이 통째로 뒤바뀐 그 회의가 열리던 날이었다. 회의실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오늘은 사장님이 직접 회의에 참석한다는 말에 팀 전체가 벌써부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사장님의 직접 발표. 이번 분기 우리 영업팀의 실적과 행동 평가가 걸린 중요한 자리였다. 자, 다들 앉으세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권위적이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직원별 실적 그래프가 띄워졌고 사장님은 한 명씩 언급하며 장단점을 짚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발표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자, 다음은 우리 강대리. 이름이 불리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강대리 바로 나였다. 강대리는 실적도 나쁘지 않고 고객 응대도 평범한 수준이야. 하지만 내가 다른 쪽에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굳었다. 다른 쪽? 뭔가 이상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간 걸까? 강대리 아파트 어디 살지? 네. 아, 저 5호동 XX 아파트입니다. 그래, 나도 잘 알아.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일하시거든. 그 순간 내 머리가 멍해졌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를 때리고 얼굴이 하얘졌다. 우리 어머니가 거기 청소일 하셔. 근데 얼마 전부터 그 아파트에 무례한 젊은 여성이 있다는 말을 하시더라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눈치채고 있었다. 사장님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여성이 우리 직원 중 한 명일 줄은 솔직히 예상 못했어.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마치 얼음장 위를 걷는 기분으로 자리에 돌아왔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손끝은 저려올 정도로 차가웠다. 그 할머니가 사장님의 어머니?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장님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퇴근 시간 나는 바로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무너진 자존심과 후회의 얼굴이었다. 그동안 무시하고 짜증내고 외면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면 달라졌을까? 그날 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그녀를 다시 마주쳤다. 아파트 단지 내 꽃밭 근처 그녀는 작은 플라스틱 화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입을 열었다. 저기 할머님 혹시 성함이?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짙은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고 낯익은 눈빛이 날 감쌌다. 사람이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저 아파트나 깨끗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게 내 일이죠.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부터 내 모든 무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그 모습이 왜 그리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그녀가 초라한 게 아니라 내 시선이 오만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동기들도 눈치를 보는 듯 했고 부장님은 일부러 나를 피하는 느낌이었다. 내 행동이 이미 소문이 된 걸까? 정확히 말해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아직 사내 전체가 아는 건 아니었지만 팀원들은 눈치챘을 것이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사장님이 회의실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강대리 잠깐 시간 좀 줘.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다. 사장님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내게 손짓하며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편하게 앉아요. 의자에 앉아 말없이 물 한 잔을 내밀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며 잔을 받았다.
우리 어머니 알고 있었어요? 네, 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겸손하신 분이에요. 내가 회사 차려서 잘 된 이후에도 굳이 아파트 청소 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면서. 그 말에 입이 열리지 않았다. 가슴속 어딘가가 쿡 찔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당신 얘기하셨을 때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우리 직원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런데 어제 직접 보니 알겠더라고요. 당신이 그녀를 사람이 아닌 청소부로만 봤다는 걸. 나는 도저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과조차 부끄러웠다. 그동안 내가 저지른 말과 행동, 그 무례함의 무게가 사무실 공기를 누르고 있었다. 강 대리,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대답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든 시작돼요.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에게 보인 태도가 결국 당신을 말해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가슴 한구석은 계속 저려왔다. 청소하시는 그분이 사장님의 어머니였다는 사실보다 더 괴로웠던 건 내가 스스로를 돌보듯 다른 사람도 소중히 대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 늘 보이던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청소 도구 앞만 덩그러니 복도 한쪽에 놓여 있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만두신 건 아닐까? 나는 복도 끝까지 뛰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는 꽃이 핀 작은 화단 앞에서 손으로 흙을 다듬고 있었다. 한 손엔 낡은 고무장갑, 다른 손엔 작은 삽. 그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하고 애틋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할머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벌써 다녀왔어요? 오늘은 좀 따뜻하네요. 봄이 오려나 봐요. 그 평범한 인사에 나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눈물만 조용히 바라보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할머님이 누군지도 어떤 분인지도, 아니 그 전에 사람이라는 것도 무시했던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에 나는 더욱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품은 작았지만 그 안엔 내가 알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다. 그동안 내가 놓쳤던 사람들의 이야기, 마음, 그 모든 것을 이제서야 마주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나는 출근 전에 작은 꽃다발과 편지를 준비했다. 꽃은 노란 프리지아. 조용하지만 은은한 향이 나는 봄꽃이었다. 편지엔 담담하게 적었다. 그동안 저는 너무 어리석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니까요. 부디 제 진심이 할머님께 닿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청소 앞 옆 그녀가 자주 앉던 그 벤치 위에 꽃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그리고 출근길 복도 끝에서 마주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내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 당신 편지 받으셨대요. 나는 움찔했다. 기뻐하시더라고. 당신 마음 전해졌다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그 친구 따뜻한 사람이더라. 그저 잠깐 길을 잃었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했고 부끄러웠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회사의 청소 아주머니들,
경비 아저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넸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방식이었다. 몇 달 후 아파트 단지 화단엔 더 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 일찍부터 복도를 쓸고 쓰레기를 분리하고 물을 뿌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녀를 마주칠 때면 항상 먼저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할머님.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어요. 나는 그 한마디에 묘한 위로를 받곤 했다. 삶이란 참 불완전하고 때론 부끄러운 실수로 채워지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다면 우린 조금은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회사는 여전히 바쁘고 나는 여전히 일에 치이며 살아가지만 그녀의 빗자루 소리와 손에 묻은 먼지와 담담한 눈빛이 내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이며 이웃이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이유가 충분하다.